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희 논평의 제목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죠. 특히 안철수 대표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숭배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무슨 놈이 망발이냐고, 이 사람이 미치지 않았냐고 어쩌면 기절초풍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의 저희 방송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정치판, 특히 하루 이틀씩 점점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는 대선 전국하에서 소위 대권 주자로 한참 1, 2위를 다투고 있는 여권의 이재명이라든가, 그리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과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정말 저희 눈을 가장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특히 이재명과 홍준표 이 두 분에 대하여, 특히 홍준표는 이제 윤석열도 치고 올라가서 지지율이 야권의 1, 2위로 올라서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지지율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가변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1, 2위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역시 한 사람의 대권 후보로서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시고 학식이 높으시고 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바칠 수가 있는, 이미 절반을 바쳐온 그야말로 한몸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오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정치인 안철수가 그 1, 2위에 없다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더도 말고 우리는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고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요즘의 기사들마다 모두 기사 제목으로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형수 욕설에, 돼지 발정에, 정말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배운 만큼 양지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너무 더러워서 정말 먹었던 밥이 다 올라올 만큼이나 미스꺼움을 느끼게 만드는 추잡한 루머들을 온몸에 덮어쓰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렇게나 환호하고 또 그렇게나 열공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국영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물론 그 국민들이란 모두가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로 쫙 갈라져 있는 이 양대 진영에 아주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도 더 엄중하게 깊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의 비례가 대개 진보 좌파가 30%쯤, 그리고 보수 우파도 한 30%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0%의 정도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진보가 정권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보수가 정권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에 바로 우리의 안철수 대표님이 계신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언제쯤이면 진보 좌파가 한 20%, 보수 우파도 한 20%, 그래서 중도가 한 40%로 커지게 될 날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러자면 진보와 보수 어느 양쪽으로도 빠져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념에서 해탈하여 그것이 진보 사상이든 아니면 보수 이론이든 상관없이 가장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면 언제든지 바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실용적인 중도의 국민들이 지금의 20%대에서 한 40%대로 많아질 수는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이라면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 쪽에서 각각 한 10%쯤 되는 국민들이 어느 날 문득 제정신이 펄쩍 들어서 이놈의 이념, 이건 정말 더러운 것이로구나, 국가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참으로 나쁜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그토록이나 깊게 빠져 있었던 그 진영 논리에서 해탈하고 실용적인 중도를 선택하게 된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발갱이니 보수 꼴통이니, 그리고 나아가 서로 상대방에게 대고 무슨 형수에 대한 욕설이니 돼지 발정제니 하는 그 더럽고도 미스꺼운 정치인들, 아니 그 더러운 정치꾼들이 정말 그 주제를 해가지고도 오히려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 1, 2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역설 같은 코미디가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코미디죠. 역설 같은 코미디죠. 코미디라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역설이라도 이런 역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이렇게나 더럽고도 추잡한 정치 투기꾼들한테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꼭 마치 마약이라도 취한 듯이, 꼭 마치 자기 자신의 견해나 안목이나 사색 내지 사상 따위는 다 필요가 없이 그냥 누구한테 영혼과 육신 자체를 주술당하고 있듯이 자기가 속해서 살고 있는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란 자가 한번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누구를 응원하러 가자고 하면
그냥 와 하고 함께 따라가서는 이름을 불러대고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런 국민들한테 당신이 지금 미친 듯이 환호하고 있는 저자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잡아가두고 형수한테는 쌍욕설을 퍼붓고 어떤 탤런트와는 바람까지 폈던 사이라고 말해줘도 그런 것이 다 상관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이 꼭 대권주자가 되어야만이 저쪽 진영에서 대권주자로 나오게 될 돼지발정제를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저쪽에서도 꼭 같은 코미디 활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그야말로 입에 걸레를 물고 사는 사람처럼 온갖 막말로 도배가 되고, 또 젊었을 때에는 함께 합숙하던 친구들과 함께 돼지발정제 어쩌고 어디 그뿐이냐고 지사시설에는 돈까지 받아먹고 또 비자금 챙겨서는 마누라한테 가져다 주고 이렇게 온갖 루머들이 다 쏟아져 나와도 역시 이자한테 빠져버린 또 다른 한쪽의 국민들한테는 그런 것이 다 상관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쪽의 상대를 이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뭐 형수에 대한 쌍욕설이요, 돼지발정제요, 이런 것들은 다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집에 10%는 마누라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도 탤런트와 바람이 나고, 그게 벌써 몇 해 전부터 들통이 나서 그 증거물로 사타구니에 점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가지 내리는 소동이 벌어지도 상관이 없고, 또 뇌물 받아먹고 국회 활동비까지 차곡차곡 챙겨서 마누라한테로 빼돌리고 했어도 다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더럽고 다 같이 시커먼데도 국민들이 눈에는 이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며, 설사 보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고 그렇게 시커멓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꽁마치도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구린내를 모르게 되는 것과 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일단 이재명이나 홍준표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나 높게 나오고 있으며 국민들은 왜 또 이렇게나 더럽고도 추잡한 자들에게만 빠져서 그들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열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비유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라는 이 양대 진영, 이 두 진영을 만약 화장실로 비유한다면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이란 이 나라는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국민들은 이 진보 좌파라는 화장실과 보수 우파라는 화장실에 너무 오래도록 들어앉아 있어서 지금은 그 구린내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쪽 국민들의 눈은 오로지 왼쪽 눈의 시력만 정상일 뿐 오른쪽 눈의 시력은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즉 진보 좌파라는 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도록 살아오고 있는 진보 좌파 국민들은 계속 왼쪽 눈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파 쪽의 국민들도 꼭 같습니다. 그분들도 오른쪽 눈 시력만 정상일 뿐 왼쪽 눈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밖에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뜻인즉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 이 두 양대 진영에 갇혀버린 국민들은 모두 한쪽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애꾸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오늘 논평의 제목과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가요? 지금부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0%의 진보좌파 애꾸눈들과 30%의 보수파 애꾸눈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애꾸눈들이 눈에 지금 서로 상대방의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이미 시력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느 정도로까지 되었느냐 하면 그 눈 모양까지도 퇴화하여 이제는 눈구멍조차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으로 절반의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집 주인의 거시기만 크고 다른 집 주인의 거시기는 작은 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전국이 가까우니 이 애꾸눈들이 지금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느냐면 서로 자기 집 주인의 거시기가 더 크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랑만 하면 되지, 서로 너희 주인의 거시기가 우리 주인의 거시기보다 작고 볼품이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여차하면 멱살잡이까지 할 태세입니다. 자, 이런 한심한 애꾸눈들이 세계에 갑자기 불쑥 두 눈을 다 가진 자가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두 눈 가진 자가 병신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괴물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애꾸눈들은 모두 이럴 것 아니겠어요? 아니, 우린 모두 눈이 하나인데 이 자는 어떻게 눈이 두 개지? 이거 혹시 괴물은 아닐까? 그래서 생겨난 속담이 있잖아요. 애꾸눈들이 세계에서는 두 눈 가진 자가 병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신 취급을 당하고 괴물 취급을 당해서 그 진보좌파 애꾸눈들과 보수파 애꾸눈들 사이에서 정말 힘들게 시련을 겪고 계신 안철수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철수 대표님, 이 더러운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출마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아직도 눈이 하나뿐인 애꾸눈의 국민들 60% 이상이 진보 보수라는 화장실 속에서 구린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온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 바보 같은 국민들의 그 멀어버린 눈을 뜨게 해주기에는 그 눈들이 이미 퇴화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형수에 대한 쌍욕설에 돼지 발정제에도 환호하는 이 눈먼 애꾸는 국민들의 그 하나뿐인 눈에는 오로지 자기 주인의 거시기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 주인이 거시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크고 잘났다고 취해서 사는,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 없는, 그래서 영혼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당협위원장을 따라 무작정 따라 나가서는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좀비와도 같은 존재들만이 시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 눈을 다 가지고 계신 안철수 대표께서 이런 세상에 대통령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출마를 해봐야 이 애꾸눈들이 세계에서는 병신 취급, 괴물 취급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만약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현재로서는 정말 함께 애꾸눈이 되시든지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라도, 아니 행여라도 그 진보 보수 양쪽의 애꾸눈들 세상에서 두 눈을 뜨고 싶은 자들이 각각 한 10%쯤만 합쳐서 20%만 이탈하고 나와주신다면, 그래서 두 눈 모두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중도 국민들의 수가 원래 20%에서 한 40%쯤만 불어나 주신다면 어쩌면 가능하지라도 않을까 하는 이미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나아가서는 아주 영혼까지도 남에게 주술당한 채로 그냥 하나의 시체가 되어서 형수에 대한 쌍욕설에 열광하고 돼지 발정제에 환호하는 정말 좀비 같은 국민들한테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철수 대표님께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꾸눈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병신 내지 괴물 취급을 당하지 마십시오.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안철수 대표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실용적인 중도의 국민들에게 한쪽 눈만 가지고 사는 애꾸눈이 정상이 아니라 두 눈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 본인이 직접 애꾸눈이 되셔서 진보 좌파와 보수파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자칫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당신을 따르고 있는 두 눈 가진 정상적인 국민들이 함께 애꾸눈들이 세계에서 병신 내지 괴물 취급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만약 이번 대선에 출마하시지 않을 경우 여전히 진보 좌파보다는 그래도 보수파 쪽에 훨씬 더 마음이 가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을 도왔듯이 이번에도 또 보수파 쪽에 어느 대권 후보를 도우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냥 자기를 희생만 하면서 남에게 사랑만 베풀지 마십시오. 마키아벨리가 이런 명언을 남기지 않고 어쨌습니까?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망설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수파를 도와 오세훈을 서울시장에 당선까지 시켜드렸지만 이 보수파를 대표한다는 국힘당이 어떤 식으로 안철수 대표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께서 진보 좌파가 아닌 보수파를 선택하고 계신 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이 이 나라를 망쳐놓은 더불어민주당에게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보수파 정당인 국힘당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이 국힘당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전혀 깨끗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나아가서는 더럽고 추잡하고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더도 말고 그 부동산 투기만 보십시오.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이 두 당이 해오고 있는 짓거리와 그 처리 방법 또한 어찌 그리도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것입니까? 어느 한쪽도 좀 더 깨끗하거나 또는 덜 더러운 쪽이 없이 이건 완전 도찐 개찐이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부패하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런 정당을 돕는 것이 만약 이 정당의 힘을 빌어서 한번 세상을 바로잡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런 정당의 도움을 얻고자 결국 이번 대선에도 역시 이 정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면 그 차후에 있게 될 결과는 정말 상상하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키아벨리의 명언입니다. 도움을 얻고자 하는 집단 또는 정당이 부패해 있다면 오로지 부패한 행동이 아니고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만족시켜드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힘을 빌어서 뭔가를 도움해 보려고 한다면 그때는 안철수 대표님 역시 한쪽 눈을 감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함께 애꾸눈이 되어야 그 애꾸눈들이 세상에서 병신 내지 괴물 취급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 하나라도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그런 날은 정말 슬픈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 더러운 흙탕물에 뛰어들므로써 나라 전체를 애꾸눈들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을 진저 차라리 두 눈을 가진 병신으로 괴물로 계속 살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실용적인 중도 국민들의 수가 아직은 적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조금씩 계속 많아지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자기 생각도 사상도 없이 영혼까지도 추술당한 사람처럼 그냥 자기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팔을 걷어붙이고 따라나가 바지 내리는 바람둥이한테도 환호하고 돼지 발정지한테도 열광하는 그런 좀비 같은 국민들이
하나 둘씩 언젠가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 구린내 진동하는 똥구덩이 속에서 언젠가는 뛰쳐나올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대 자신을 더럽히지 마시고 계속 천사로 있어 주십시오.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국민들이 아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두 두 눈을 똑바로 가지는 국민들이 아닙니까? 계속 그분들이 희망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안철수 대표님께서 만일의 경우에라도 출마하지 않으실 경우 진보 보수를 다 포함하여 국영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더 유익할지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